네, 이번 1강에서는 독서 토론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 바탕으로 한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독서 토론하면 다양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양한 상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서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디베이트, 찬성과 반대와 같은 대립형 모습, 그리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이제 디스커스, 토의의 개념을 좀 더 바라본 이제 방법, 그리고 서로 편하게 우리 책 수다라고 하죠. 책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수다의 형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하시고 이게 복합적으로 독서 토론에 모두 들어간다. 약간의 비율 차이를 내가 조정하고 어떤 컨셉과 기획 의도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모두가 다 독서 토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경쟁식 독서 토론, 그리고 비경쟁식 독서 토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대화 나누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접점이 생겨서 서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서로 공감이 필요하고 토닥토닥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책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처음 절차부터 분류하느냐 이렇게 차이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이런 아예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충돌을 막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공감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찬반, 토론, 날카로운 주제, 예민한 주제를 통해서 이제 사고의 충돌을 경험하는 모임에서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크게 자극이 되는데, 대신 이제 공감 능력에서는 조금 이제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끄는 방향, 그리고 모임의 성격,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면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우선 토론,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의도적으로, 발제 자체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분류되게끔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검하게 되고 타당한 근거를 들게 되고 좀 더 자료조사를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치밀한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충돌하다 보면 좀 기분이 상하고 감정 골이 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주제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음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인권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큰 담론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같은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 서로 다른 방향성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토의는 한 가지 방향성에서 서로 스터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수다를 도 가볍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가볍게 책 수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서로 취향을 공유하는, 그렇게 부담 없이 접근하는 취향 공동체로서의 또 이제 독서 모임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 대화부터 해서 서로가 같은 책을 읽지 않아도 서로 어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하고 친목을 나누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참여에 대한 장벽은 낮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은 되게 치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어려운 책을 분석하고 싶은데 수다의 성향이 강한 모임에 가서 이건 내가 생각한 독서 모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 좀 편하게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치열한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시기도 해요. 다 이제 결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 모두 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질문 그리고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자로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에 여러분이 또 재반응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침묵하고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사회자나 다른 분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반응의 연쇄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럼 우리가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이제 해야 할까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인터뷰하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재밌는 책인데 보면 책이 엄청 좋아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이랑 별로 친하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책과 좀 친해져 보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내가 교양 그리고 실력, 좀 인문학적인 성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침묵의 의미 두고 어떤 분은 책의 의미를 두고 다 의도 그리고 참여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 이제 홍천여고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다룬 책인데 여기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독서 동아리 참여를 하냐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서로서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걱정 없이 즐겁게 책 수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해 주었어요.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책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경험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은 내가 사는 비용이 아까워도 독서 모임에는 뭐 2만원, 3만원 책값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4가지 다른 독후 활동과 다른 독서 토론의 이제 필요성을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독서 토론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듣고 이해하죠. 그리고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꼼꼼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복합적으로 내가 2번, 3번, 10번 읽어도 놓치는 부분들을 다른 관점으로 해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의 확장, 깊이 이해하는 것 넘어서 넓게 또 같이 이해하고 나의 생각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의 가치관 요소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말하기 듣기는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 글쓰기와의 다른 점, 뚜렷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잘 듣는다. 그래서 토론의 매력 중,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꼼꼼하게 듣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박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하려면 내용을 잘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듣는 것, 상대방을 전제로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좀 더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가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요즘 뭐 모국어는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영계국어라는 모국어도 잘 못하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서 정말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던지는 그런 말들, 대화 상황에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듬어야 될, 훈련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내용 이해력입니다. 독서 토론은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읽고 덮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플러스로 독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네, 실제로 우리가 모국어는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건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점검하면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른을 포함, 성인을 포함한 독해력,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떨어진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난독시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 다양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는 것과 우리가 책을 통해서 텍스트 글자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각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토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넓어져요. 내가 책을 혼자 읽고서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로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생각이 100% 모두의 생각과 같지 않구나, 꼭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인간 자체가 360도 전체를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의 배경 지식에 맞게 이제 책을 읽고 나름 독해를 하기 때문에 각자 보는 부분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맹인모상이라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격언, 속담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어떤 사물, 어떤 책, 어떤 텍스트, 뭐 영화 여러 가지에서 내가 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나름의 퍼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더 완성된 퍼즐, 그래서 하나하나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가치관 확립인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의 유연해진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접목하면서 결국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름의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고 이 새로운 자극 속에서 그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것들을 스스로 다시 정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독서 토론, 그리고 독서 이런 과정, 자극의 과정을 계속 거치고 질문을 받고 대화에 참여하면서 계속 이제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단순화해서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재밌는 질문 던졌을 때도 야, 연봉 2배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연봉이 뭐가 중요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각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이제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다 보면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이없어, 장난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편협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또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진행했을 때 많은 다이나믹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공통의 규칙을 같이 진행하고 이제 정하고 나서 진행하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태도,
대한 주의.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뭐 다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이 앞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공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뭐 누군가 더 이제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학벌이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투머치 토커라고 하는, 말 잘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이끌어가는 것 같고 모임이 활성화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인터뷰도 하고 후기도 들어보면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사회자가 특히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나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할 수 있는데 기에 눌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유도하는 그런 사회자의 진행 태도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억지로 결론을 내서 어떤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토론을 통해서 뭐 정답을 얻고 어떤 내 강의를 듣고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어떤 주입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눈으로 보고 어떤 이해하는 것은 모든 100%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프리즘, 가시광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지개 했을 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더 복잡하고 더 복합적인 색들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극히 일부다 생각하는 것도 극히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독서 토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의 형태가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은 항상 모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기획 의도, 그리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모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맞는, 좀 더 결이 맞는 그런 모임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목적,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랬을 때 아주 크게 2가지 나누면 나는 책에 좀 더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이 순간 토론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결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거나 이제 진행할 때 이 2포인트를 크게 잘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독서와 토론, 큰 틀을 2개 나누는 것 외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3가지 요소가 독서 토론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무슨 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크게 3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독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서 선정,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항상 영순위는 기획 의도에 맞는 책입니다. 내가 힐링하고 싶은 책, 내가 좀 더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싶은 책, 뭐 부동산의 경제에 대한 실전 팁을 알고 싶은 책,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목적, 기획 의도에 맞는 책이 우선 영순위고, 그 다음으로는 모임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인가? 그냥 나의 욕심에 막 900페이지짜리 책, 막 시리즈 3권짜리 책, 이런 것들 있을 때 이 정해진 분량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가에 대한 난이도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이게 좀 더 흥미 있게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책인가, 그리고 생각할 거리, 우리가 같이 나눌 질문거리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툴로 모임에 대한 도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어떤 글이 어려운 건지, 어떤 글이 쉬운 건지 우리가 사실 판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텍스트 난이도에 대한 세 가지 요소로 질적, 양적, 독자 이렇게 있어요. 질적은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밀도 있고 약간 전문 용어가 섞여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책들이 있죠. 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요소고, 양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두꺼운 책, 딱 봤을 때 벽돌이라고 하는, 보기만 해도 좀 엄두가 안 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독자 요소. 요즘은 이 요소가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조금 어렵고 조금 양이 많아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또 내가 흥미 있는 부분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니즈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책 페이지 자체를 400페이지는 넘지 않는 걸로 합니다. 이런 걸 아예 규칙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책에 대한 난이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자, 패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지, 또 아예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모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주제로 모임을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모집부터 할 수도 있고, 모집을 자유롭게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그들의 니즈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독서력이라고 하는, 독서력은 영역에 대한, 내가 사회 분야는 굉장히 밝은데 경제 부분은 어둡다거나, 내가 과학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각자 요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균형 잡히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거의 기본 2주 정도의 같은 책을 읽고 모인다고 하면 잘 읽고 있는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미리 제공하거나 요약된 동영상 같은 것을 미리 중간중간에 해서 책을 완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더 강력하게 완독하지 못하면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다 결이 다른데 하여튼 준비도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모임이 전체적으로 더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자. 사회자는 기본 모임 컨셉에 맞는 역할, 내가 힐링을 위한 심리 관련된 모임에서 되게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서 자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죠. 그 역으로 되게 과감하게 내가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되고, 어때 정리할 땐 이야기를 정리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각자 컨셉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봐두었던 MC들이 있잖아요. 유재석, 신동엽, 손석희, 여러 가지 MC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롤모델을 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어려운 균형. 인간이 100% 중립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사람의 말에 더 힘을 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균형 잡힌 또 발언권을 제공하고 이렇게 시야를 좀 더 넓게 갖는 거고요. 조금은 더 거리두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좀 전문성. 이거는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해당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질문하고 리액션, 반응해 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해 봤고요. 여기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 강당 하나의 질문법을 새로 배우고 새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 질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책 자체로 보느냐, 그 책의 외적인 요소까지 확장해서 보느냐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위주로 보는 것을
내재론, 그리고 작품 외적인 것을 함께 보는 것을 외재론이라고 크게 안과 밖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작품 밖에 있는 영역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누가 쓴 건지, 그리고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쓰고 또 어떤 시대에 출간이 된 거고 이 시대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독자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 독자 중에서 또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입체적으로 작품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바라보면 확실히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눌 이야기 질문 뽑을 때도 그냥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질문을 뽑을 수도 있고, 나누는 이야기도 점점 이제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심청전, 우리가 아는 심청전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을 때도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쪼개서 영역별로 볼게요. 작가,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건지 모르는데 왜 누가 쓴 건지 모르지? 아, 그 시대에는 구전돼서 이야기 전해내오는 게 많았어. 그래서 판본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아는 춘향전의 내용도 심청전의 내용도 다 조금씩 달라. 이런 것도 그랬구나라고 해서 이야기할 요소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배경적으로도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조선시대. 그때의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것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지금과는 다른 뭐 효도에 대한 정신, 그리고 그때 이제 신분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이야기 나눌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작품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조금 시점이 특이해. 갑자기 중간중간에 막 서술자가 개입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도 하고 특이한데, 그런 것들 작품 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요소들이 있는지, 그래서 크게 내용과 형식,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독자 했을 때 이게 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꼈고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화 질문으로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내가 신봉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심청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질문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질문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